6월 2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고, 내일 토요일도 계속적으로 약간 비 소식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촉촉히 젖고, 주로가 기수들한테 얼마만큼 이렇게 달라붙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전개도 약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분할된 경주가 없습니다. 모든 경주가 출마 등록한 대로 또 출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기수들도 지금 뭐 서승훈 기수하고 시시온 기수는 부산에 가서 금요일날 타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수 통합제를 하면서 조금씩 기수들이 조금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경마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의외로 약간 까다로운 경주 편성도 의외도 있지만 안정적인 경주 편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주 꼭꼭 집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신의 마필들 정말 잘 만들어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데뷔전에 치르는 마필들 보면 의외로 고가의 마필이고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 또 조교사가 마주가 직접 가서 구매했던 마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 더 가져갑니다. 2번 마 이클리스 소다가 되겠습니다. 송지철 기수가 기승합니다. 스타트는 약간 늦습니다. 중속에서 일단 모래를 마저 봤고요. 중속에서 추진을 하는데 반응하는 모습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활동적인 기대치는 뭐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지만 아직 어린 앞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2세 마필들은 순말들보다는 앞말들이 빨리 성장을 합니다. 순말들은 약간 느릿느릿한 게 있어요. 약간 이 순말들은 2세 때 약 후반에 가야지만 좀 잘 뛰거든요. 근데 앞말은 의외로 초반부터 잘 뛰는 마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만 이클리스다가 그 맥락에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인기 마필들이 모래를 안 맞아봤던 마필들이 많고요.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들 중에는 2번마 이클리스다가 가장 유력한 복병마라고 판단되고요. 놓고 때린 충막감은 6번마 환상의 누나가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앞말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산 2등급 닥터 킹덤의 전 형제 마필이고요. 일단 이 환상의 누나도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삼선에서 이제 의도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잡고 합격도 했고요. 한센의 자마이기 때문에 기본적 스타트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기본기가 단단한 만큼 6번마 환상의 나라, 2번마 이클리스 도다 이 두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 더 보는 마필은 3번마 와우너로도 보고 들어갈게요. 임기훈 기수가 기승합니다. 임기훈 기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뭔가가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기량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조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3번마 아우 누나 같은 경우는 국내산 5등 왕최고라는 마필하고 병합 주고있는데 괜찮은 발걸음 보여줬던 만큼 3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경주 편성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안쪽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만큼 6번 환상의 루나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부진마 경주 편성 중에서도 약간의 호전세를 보여줬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5번마 피어나리 조성환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4kg 감량 2점 53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뜹니다. 지난번에 57이었습니다. 530kg가 나가는 고고의 마필인데 조성환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조교를 했고요. 원래 이 마필이 김초로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무빙식으로 전개를 너무나 잘 풀어갔던 마필입니다. 조성환 기수가 요거를 2마리 밖으로 모래를 어떻게 잘 피해서 전개할지가 관건이고요. 4번마 나인스피어도 지난번에 우인철 기수가 처음으로 권중석 기수가 타고 우인철 기수가 이번에 타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에 220m를 남겨놓고 급격하게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사코노까지 오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220m를 남겨놓고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마필 자체는 뭐 완성도가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2주 만에 빠른 출전이라서 그렇게 막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타이거 망치가 되겠습니다. 김용근입니다. 어떻게 타겠습니까? 초반부터 밀어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고 갈 겁니다. 경매가 5천만 원짜리 마필이고요. 망사 눈가면을 빼고 망사 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추진했고 중속에서 반응도 보여줬고 마지막에 추진만 하고 합격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여기 스타트 능력은 4번마 나인스마이프, 5번마 피오나리 이 두 마필뿔이 다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인철 기수, 조성환 기수, 신인 기수들이 김용근이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김용근이가 지금 기수협회 회장이잖아요. 거의 뭐 실세입니다, 실세. 거의 뭐 기수협회를 뭐 장악해가지고 거의 뭐 후배들을 뭐 그냥 딱 똘똘 뭉치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김용근이가 선행을 가는데 우인철이, 조성환이, 신인 기수들이 들이댔다가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은 타이거 망치. 신인 기수들이 약간 겁먹어서 탈 수 있다. 김용근이가 완전히 지금 기수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번은 타이거 망치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터치 더 스카이. 이 마필도 이제 괜찮습니다. 공백이 있죠. 68주의 공백이 있는데 박천서 조교사가 이제 정년이 지금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지금 나왔는데 박정군 조교사, 오창구 조교사, 홍대우 조교사, 박천서 조교사, 그 다음에 최봉주 조교사 이렇게 5명의 조교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에 2주 남은 거예요. 터치 더 스카이도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8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정말 계속적으로 만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만지고 병합 적용하고 강도 올리고 지구력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온 만큼 7번마 터치 더 스카이 이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막 크게 뭐 완벽하게 올라온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김용근 기사의 타이거 망치 선행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지만 의외로 딱히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2번 바 파사이 에이스.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는 조금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우인철 기수가 타는데 직전 경주보다 강도를 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전 경주에서는 병합 조교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병합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고요. 근성도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4월 26일 경주 때는 골이 나고 힘이 남아 돌았던 마필이고, 그래서 5월 24일 경주는 스타트에서 약간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6번 게이트, 9번 게이트, 480km 대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보다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6번마 스마트 라이저. 스마트 라이즈는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5월 9일 경주 때 인기 1위로 팔릴 때 여러분들한테 삭제시켜 들었던 마필입니다. 말이 안 좋다. 뒷다리도 덜 들어가고 아직까지 별로다. 권중석이가 타기에는 좀 힘들죠. 또 아예 이 마필이 스마트 라이즈가 취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아예 이 마필이 맨바닥에서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3번마 덱타이글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상범 기수 같은 타면서 지난번에 사쿠노까지 힘 한 배 잘 해주면서 무빙식으로 올라오면서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었고요. 8번마 에너지 파워도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사쿠노까지 힘 한 배를 잘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꼭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써야 되지 중간에서 움직여버리면 얘기는 여기서도 또 올라오다가 말해버릴 수가 있어요. 말 자체가 428km대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처럼 꼭 참고 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여기서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있죠. 여기서 4번마 삼정여제
얘도 아직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 1등급 오늘 이 순간은 전형적 마필입니다. 최근 푸르칸 기수가 2번의 경주 탔는데 한 번은 14초 3의 스타트 능력, 직전 경주는 13초 8의 스타트 능력입니다. 스타트를 완전히 보강하고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 2번, 3번, 4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런 마필들 중에 인기 마필들 한번 삭제하고 살아나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충막감만 잡으면 돼요. 얘는 진짜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생각하는 마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 3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만 환상의 나라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루이스 기수가 지난번에 잘 타줬죠. 악벽기가 있는 마필이죠. 악벽기가 있는데 그냥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외곽으로 무빙식으로 3코너까지 안쪽으로는 자리를 선전 잘했습니다. 잠깐 머리를 맞아봤어요. 근데 차라리 외곽에서 이렇게 타면 괜찮은데 요게 이제 안쪽에서 타다가 넘어갈까봐 약간 요게 그냥 걱정입니다. 그래서 악벽기가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부담량 53이었는데 이번엔 부담량 56입니다. 부담량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9번마 패스 시크릿. 송지철 기수가 박찬서 주구사가 굳이 뭐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초반부터 엄청나게 밀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이고요. 기본적인 뭐 능력 다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골인하고도 힘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우리가 놓고 때릴 충막감은 2번마 드레이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성환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놓고 때리면서 25배짜리를 적중을 만들었던 경기 편성입니다. 제가 이때 드레이쇼를 놓고 때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얘는 혼자 뛰면 안 됩니다. 혼자 뛰면 안 돼요. 그냥 뭉쳐서 가서 외곽으로 빼도 안 됩니다. 말이 붙어야 뛰는 마필입니다.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옆에다 들이대놓고 말을 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약간 농땡이 기질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드레이션은 서성훈 기수하고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완전히 유성환 기수가 마필의 특징을 알고 중위권에서 가만히 참고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라스트 딱 옆에다 붙여놓고 그때 큐피드 K라는 마필하고 붙여놓아가지고 경합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서도 그걸 이겨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서승훈 기수가 그렇게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즘은 뭐 기수들이 워낙에 마사이 동영상에 마필의 영상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을 합니다. 서승훈 기수도 기본적으로 이 드레이쇼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드레이쇼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남산미녀 정정희 기수가 지난번에 예전에 김효정 기수가 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타야 되는 마필입니다. 무리하게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선입 외곽에 붙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정정희 기수가 이번에 탑니다. 지난번에 프리칸 기수가 타고 인게이트에서 외곽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자리 선정을 하면서 선행을 장악했죠. 지구력이 약간 부족한 단점은 있습니다. 7번만 남산미녀가 지금 5번만 메이드, 6번만 카라케이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선입 외곽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5번만 메이드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김태훈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초반부터 엄청나게 밀어제낄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 14초 7이었거든요. 좀 많이 무너졌죠. 근데도 말은 좀 이번에 한 번 더 김태훈 기수가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수용 조교까지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제가 보는 마필들은 3번마 여명의 순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학벨한테 이제 목차로 좀 했습니다. 지난번 인기 8위로 팔리고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인데 아직 4세 마필인데
얘가 지금까지 15번뿐이 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세 때 약간의 공백도 약간 있었고요. 최근 완전히 좀 말이 좀 잡혀가나 싶습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2초 6, 12초 8입니다. 주로 빠르기도 4하고 5였어요. 그만큼 추임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고 판단돼요. 1800m 거리의 첫 경험이지만 기본적으로 58초 5, 59초 정도는 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이트 조건도 안쪽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딱히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7번마 남산민이도 마찬가지고 5번마 메이드도 마찬가지고 10번마 샤크텐도 마찬가지고 매번 조교만 좋았던 마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마 여명의 순간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죄송합니다.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1번만 나이스 위너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잘 띄워주었죠. 조지루 기수가 마필의 특징을 알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으면서 사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골인하고도 힘이 남아돌았던 마필입니다. 이창마인 4번마 클럽 투 월드를 오마신으로 여유롭게 따라붙어 주었고요. 2번마 따뜻한 위로는 여기서는 좀 덜 보아야 되지 않을까 많이 판단됩니다. 따뜻한 위로는 지난번에도 조교 때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조교 때도 땀을 의외로 상당히 좀 많이 흘립니다. 더위를 좀 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땀을 배출하는 건 괜찮지만 지난번에도 땀이 엄청나게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땀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진짜 선행을 가고 정말 편안하게 4코너까지 왔습니다. 그냥 옆에서 건드는 마필들이 따뜻한 위로는 지난번에 건드는 마필들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워낙에 너무나 편안하게 선행식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이혁기수가 전개하다 보니까 진짜 입상에 성공해서 판단되고. 근데 이번에 7번 말쓰고도 있죠. 여기에 컴플리트 브로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리크리스 탱고도 13초 7, 13초 6. 이 정도 스타트 능력이 마이야 기수가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까요? 약간의 앞선의 경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3번하고 2번 이런 마필들보다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완벽하게 최근 적응하였던 1번마 나이스 위너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복병마 한 마리 더 가져갑니다. 11번마 에코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안말 경주 편성에서 1400m에서 손쉽게 중속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4코너를 돌고 바로 채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라스트의 주루 자체는 400m잖아요. 400m 동안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채찍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코스타가 지난번에 1등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끝걸음이 마지막에 14초 4지만 채찍을 놓쳤던 부분에서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선행은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채찍이 반응을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채찍이 없어도 1분 28초대를 뗐다면 채찍이 있었다면 만약에 1초 정도는 타임을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버만 에코스타가 여기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죠. 2번하고 3번, 6번, 2번, 3번, 6번이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주고 에코스타가 모빙식으로 차근차근 넘어오고 이 에코스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 스타일의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가는 선이 외곽 전개, 외곽 게이트에 머리를 피하기도 더 좋잖아요. 이용호 기수가 마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는 만큼 11번 에코스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박승희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레드 드래곤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김용근 기수
어떤 전개를 할까요? 무조건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죠. 최근 선이 외곽 전개를 하면서 3번 연속 이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기본기는 다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돼요. 근데 완벽한 마필 자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앞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앞말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편성도 너무나 잘 강한민족의사가 편성을 자체를 너무나 잘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앞말 경주만 지금 3번 연속 출전해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뭐 컨디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주력 막고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7번 막 퀸다이아 장추열 기수가 계승합니다. 자, 이마필도 뭐 앞말 경주에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출전을 했죠. 일단 전개 자체를 좀 잘 풀어야 되는데 4월 26일 경기 때는 우인철 기수가 시종 외곽 전개를 했고 지난번에 1800m에서는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출전 취소되는 마필들도 있었죠. 출전 취소되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추이 타임을 잡기가 너무나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뭐 추이 타임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아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 차분하게 전개할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저건 아니지. 왜 저 마필을 저렇게 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그 마필을 그렇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조교 자체를 조금 더 변화를 줬다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단점이 있는 마필들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1번만 레드 드래곤만 보이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뒤틀려서 인기 마필들을 약간의 단점을 찾고 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장점을 찾으면 이 순서가 자기가 볼 수 있는 마필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7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룹 9번마 트리플 8m 컨디션은 마필의 컨디션 자체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52.5의 부담량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트리플 8m가 조교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놓고 때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52.5의 부담량을 장추열 기수가 타기 겁나 힘듭니다. 장추열 기수가 53짜리도 거의 뭐 간신히 타요. 이 52.5를 타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을 보면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요. 거의 뭐 지금 장추열 기수 보면은 조교 때 이 더운 날씨에 거의 뭐 땀복 있지 않습니까? 땀복. 파카. 겨울용 파카. 그런 거 입고 뭐 체중을 좀 조절을 합니다. 그만큼 트리플 8m에 대한 기대감, 지금까지 뛰었던 경력, 그리고 장추열 기수가 지금까지 4번의 경주에서 지금까지 성적을 완전히 났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도 뭔가 약간 찝찝한 게 보면 있죠. 3번마 우광명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서승원 기수가 타는데 서승원 기수가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서울에 와서 타는데 이 우광명이 지난번에 4월 18일 경주 때 인기 3위로 팔리고 다리저름이 발생했었던 마필입니다. 또다시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공백이 약간 짧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리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파사스파크가 되겠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지난번에 골인하고 힘이 남아돌았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승급 전에 맞아 있으면서 52.5kg까지 부담량이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 있는 만큼 내려왔고요. 미국산 마필 아직 10점뿐이 뛰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약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약간 늑발을 하면서 중속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선두권에 가담했던 마필이거든요. 무빙식으로. 무빙식 쫙 이렇게 붙었는데 그게 원래 기가 막혔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스타트 능력이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판단돼요. 아직 뭐 10점뿐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기 마필들이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4번만 파사스파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만 라이브 스타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 최근 코리안컵, KR컵 대상 경주에서 마지막에 14초 9, 17초 8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54의 부담량, 감량 2점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 대상 경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 1위, 인기 4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야, 이거는 그래도 뭐 착승권에 뭐 4착, 5착 이 정도로 와주면 야, 말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예 지금 거의 뭐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인기 1위와 인기 4위를 팔렸을 때 경기 편성에서. 뭐 타임도 보면 1600m에 1분 42초대를 뛰었고 1800m에 2분 3초대를 뛰었습니다. 예전에 1분 55초대까지 뛰었던 기록을 치면은 거의 뭐 8초 정도가 늦었던 마필입니다. 얘를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6번마 웨스턴건 이역 기수가 기습합니다. 토니 조교사가 조교를 하였고요. 토니 조교사가 이것도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턴건은 예전에 54분조 김동철 조교사 마방에 있다가 지금 마방을 지금 이적하면서 지금 토니 조교사 마방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적이 나고 있어요. 얘가 지금 혼합 3등급 경주에서 생긴 거 따지면 가장 잘생긴 마필입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그 마필 보고있고요. 2번마 올드브레임도 2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2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1마리가 뛰죠. 취입하는 마필들도 의외로 많고요. 현장에서 뭐 체중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2번 연속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조교의 강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전혀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 1위, 2위, 3위 이런 팔리는 마필 아닌 다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이 완전히 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던 마필입니다. 적정 거리고 출전하고 있고 활기도 있고 이 정도면 뭐 따라잡을지 않을까 생각되는 경기 편성인 만큼 인기 마필들의 단점이 많은 경기 편성,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장점이 많은 경기 편성, 이 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막 간악산 스톰 부담량이 58kg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0번막 한센브레이싱도 57입니다. 앞말입니다. 10번막 한센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430kg대 말이 57kg까지 부담량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직전 경주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 워낙에 뭐 강한 상대들도 많았고 430kg대 마필이다 보니까 외곽 게이트가 약간 불리했죠. 외곽에서 전개하기가 57을 짊어지고 400kg대, 뭐 지난번에 430kg였는데 이 410kg대가 적정 체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필이 작년 11월 달에 보시면 9번 게이트에서 깨졌어요. 그리고 4번 게이트, 5번 게이트에서 입상에 성공했고요. 게이트 조건이 좋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9번막 가낙스톤도 지난번에 뭐 정정희 기수가 뭐 선행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58이고요. 자, 이번 경기 복병마 한 마리 가져갑니다. 3번마 한강보스가 되겠습니다. 조상범 기수가 기상합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좀 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강복수는 예전에 김성현 기수가 타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쳤었던 마필입니다. 그때는 조교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는데 CC형 기수가 탔을 때 조교 강도를 팍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선에 붙어가지고 1400m에 1분 26초대를 뛰었습니다. 딱 그리고 빵 터지고 약간 입상에 성공했죠. 그리고 CC형 기수가 다시 타고 루이스 기수가 타고 두 번을 탔는데 이 한강버스는 450kg대의 그 체중이 적정 체중입니다. 근데 459kg가 나고 473kg가 나가고 체중을 빼지 못하면 464kg까지 나갔어요.
자, 이번에 조성범 기수가 타는데 조교의 강도를 의외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확실히 많이 올렸고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렸고 여기서 체중이 한 5kg 정도 453, 4kg 정도만 나가면 저는 3번 한강보스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강보스는 저는 편자가 약간 빠졌어요. 편자가 빠져가지고 그때 잘 못 뛰었다는 거죠. 오른쪽 앞다리 편자가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보스는 3번 한강보스는 조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3번 한강보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꼭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예상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집중하면서 내일 주로 파악하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